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발표를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돌보라. 이르면 이 여자를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려고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암송하다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 들어가 버리면 엉뚱하게 허벅거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래 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자기 자신이 해보겠다 하는 이런 내용, 이거 이러면 되겠는데 하고 한 발 내쉬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잘 인도되어 왔다 하고 여기더라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단 짧은 순간에 이거는 뭐 이러면 당연히 나오는 거야 하고 쉽게 내딛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요 결국에는 교황제도가 참 로마 주교라고 하는 위치까지만 해도 상당하게 참 좋은 어떤 그 위치죠. 다른 주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민족의 침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선하게 나타냈죠. 그런 하는 거는 선하게 한다고 한 건데 결국 그게 이제 타성이 붙어가지고 정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로마 주교는
여러 주교 중에서 당시에 여러 주교 중에서 정치적인 성향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 자체를 노리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황령이 590년에 교황령이 선포되는 거죠. 교황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단어를 만들어서 지어낸 건 아닙니다. 흐름이에요, 흐름. 즉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한 걸음 좀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어떤 주변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가 하고는 그냥 생각 없이 나가던 그 걸음이 정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그러다가 마치 2020년에 교황 여러 가지 교황이 계속 바뀐 중에 2014년경에 이렇게 했나 13년경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수의 출신입니다. 예수의 출신. 예수의 출신으로 바뀐 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지금 선거까지 좌우하는 엄청난 지금 사태를 일으킨 것처럼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주교가 되면서 이 정치적인 상황에 본인의 어떤 그 내용이 아마 그 성향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교황령이라 이래 선포한 겁니다. 그로부터 1500년을 보는 거죠. 인류 종말 시대라. 우리는 이렇게 교황과 더불어서 2012년 교황제도와 더불어서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것을 연결합니다. 오늘은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교황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인류 종말 시대를 확실하게 지금 느끼게 되는가 하는 것 자체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11월 3일 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그 사항을 그 유튜브에 있는 이 신인균 국방TV에서 표현한 내용이 좀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니까 요걸 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 안보 관련 주요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쭉 그 관련 소식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개표기 소프트웨어 이상 작동이 외부 해커의 조작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증거는 법원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TCF 센터의 부재자 투표 개표소에 설치된 전자개표기가 규정을 어기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개표 과정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있었다고 당시 개표 참관인으로 현장에 있었던 패트릭 콜백 전 미시간 상원 의원이 미시간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콜백 전 의원은 개표가 한참이던 현지 시각 3일 오후 11시경 전자개표기의 컴퓨터 화면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온라인 상태라는 랜 상태 알림을 확인했으며 이 점을 이상하게 여겨 다른 컴퓨터 화면들을 확인해보니 모두 온라인 상태였다는 것을 동료들과 함께 확인했다고 진술서에 기록했습니다. 콜백 전 의원은 또 TCF 센터에서 CPS 스태프, AV 카운터 등의 이름을 쓰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개표기 컴퓨터가 온라인 상태였다는 점,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던 점 등으로 미뤄보아 개표기 안에 무선 랜 카드가 삽입되어 작동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TCF 센터는 개표 과정 중 여러 차례 공화당 측 참관인들의 참관이 제지되었던 것이고 새벽에 수만 장의 투표용지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콜백 전 의원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6명의 다른 증인들과 함께 78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와 촬영 영상,
사진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는데요. TCF 센터에서 이 부정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 16명의 선거 인단을 가지고 있는 미시간주에서의 선거 결과도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공화당 출신의 전 미시간주 상원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측 상관인으로 갔는데 6명의 동료들을 한테 지켜본 거죠.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다 쫓아내고 이 미시간주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다 쫓아내고 그 새벽에 정말 추잡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저지러진 것으로 경찰들이 막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였는데 어쨌든 쫓겨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컴퓨터 화면에 와이파이 마크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화면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 화면이라고 생각되면 이 하단부 아래에 와이파이로 무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마크가 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연결되어 있다라는 신호가 잡히는 것이고 또 그냥 데스크탑 PC 같으면은 삼지창 모양의 어떤 또 마크가 있어요. 그게 되면 이제 인터넷하고 연결이 됐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윈도우를 쓰면서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 같으면은 지구본 마크가 이 하단 화면에 떠요. 그래서 지구본 마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콜백 의원이 가만히 보니 와이파이 마크 그리고 삼지창 마크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 개표기 컴퓨터에 무선 랜카드가 있었다는 것이고 무선 랜카드가 있었다는 말은 인터넷하고 접속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또 유선 랜카드가 있으면 또 유선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넷과 접속이 가능하면 해커가 들어와서 얼마든지 개표 컴퓨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표기 자체는 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콜백 의원이 뭐야 이거 하고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와이파이를 찾아보니까 이 와이파이에 AV 카운터 카운터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개표기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개표기에 와이파이 무선 랜카드가 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CTF 스태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무선 인터넷 신호가 잡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잡힌 무선 인터넷이 잡히는 그 화면 캡처 그리고 이런 것들 사진 촬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황들을 여러 가지 적어가지고 78페이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이제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표 상관인이 개표 종사원이 이제 개표가 다 끝났으니까 퇴근해 하고는 새벽 5시에 퇴근을 시켰는데 자기는 분명히 일을 마치고 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퇴근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는 집에 와서 2시간 만에 TV를 틀어보니까 분명히 끝났는데 바이든 표가 14만 표가 더 늘어나 있는 화면이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했던 개표 정상원도 있었고 하여튼 다 거기가 바로 이 TCF 센터라는 개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라는 이 자동차 공업 도시가 있죠. 그런 미국 5대호 연안에 있는 미시간호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아주 오래된 공업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총 32만 6,123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고 최종 발표가 돼 보신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미시간이 뒤집어지면 굉장히 큰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더 강력한 펜실베니아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더 화끈합니다.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의자 최대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펜실베니아에서 우편투표 용지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 듯한 기이한 현상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9.01%, 332만 8,154표, 바이든이 337만 6,950만 표를 획득해 4만 8,796표 차이로 바이든 당선 호소인이 선거인단 20명을 가져갔다고 알려져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충격적인 데이터가 발견됐다고 에포크타임즈가 11월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데이터는 6만 7천 건에 달하는 우편 투표 용지에서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들 우편 투표 용지의 발송인과 개표소 접수일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3만 5천 표가 각기 다른 카운티에서 발송되어 같은 날인 10월 10일에 개표소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2만 3천 표는 각기 다른 카운티에서 동시 발송되었는데 황당하게도 발송일 하루 전인 10월
투표소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우정당국은 미국의 우편 배송 평균 소요 시일이 2.5일 걸리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당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구천표는 개표소에 접수는 됐지만 발송인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당국의 확인 결과 이 용지들은 모두 우편투표 라벨과 우체국 접수 기록이 확인돼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발송을 해서 어떻게 투표소에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은 용지들로 확인된 겁니다. 이 같은 표를 모두 합치면 6만 7천 표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 호소인의 표차 48,796표를 18,000표 가까이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이러한 기록이 발견된 우체국의 전산 기록과 투표 용지들은 모두 법원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상태여서 펜실베니아의 선거 결과가 조만간 수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정말 딱 걸린 겁니다. 분명히 이 미국의 우편 시스템으로는 발송하고 한 2.5일 정도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갔다가 돌아오는데 선관위에서 우편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편투표 신청했으니까 그 우편투표 하세요 하고 이제 투표용지를 보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데 2.5일. 받자마자 바로 투표하고 사인하고 바로 그냥 보냈다 하더라도 또 2.5일. 그러면은 정상적이면 최대가 아니고 평균 5일이 걸려야 리턴했을 때 그냥 숨도 안 쉬고 받자마자 이렇게 투표 다 하고 보내야 5일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보낸 그 다음날 또는 그날 이렇게 다시 리턴해서 들어온 표가 무려 2만 3천 표. 분명히 5일이 걸리는데 오늘 보냈는데 내일 바로 투표가 돼서 돌아오고 오늘 보냈는데 오늘 돌아오고 이게 지금 2만 3천 표.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오늘 보냈는데 어제 도착한 표. 이게 말이 됩니까? 조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막 급하게 막 쨌다 보니까 오늘 보냈는데 어제 이전에 어떤 건 6일 이전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이 적다 보니까 희한하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 선관위에서 우편 투표 용지를 이 유권자들에게 보낸 날짜보다 더 일찍 투표를 해서 도착한 표가 무려 3만 5천 표. 선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왕복에 최소 5일 걸리는데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한 표가 2만 3천 표. 그리고 또 9천 표는 아예 보낸 흔적조차 없는데 우체국에서 보내면 우편 소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 소인이 없는데 리턴에서 돌아온 표가 9천 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6만 7천 표. 그런데 그 표를 까보면은 바이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48,976표로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겼다고 나왔는데 이 표만 따져도 트럼프가 역전하는 거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번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양반이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황당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미국에다가 이런 부정선거 뭐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인 그리고 내용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을 자료를 미국에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펜실베니아에서만 이렇게 했겠냐. 그런데 이제 이런 대규모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 당원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주들 정말 각별히 한 번씩 봐야 되지 않을까.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20명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결과가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이 정도면 결과 펜실베니아 정도는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소식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했던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수만 명의 적의 대군 앞에 절대 열쇠에 몰린 주인공이 산속 동굴에 가서 죽은 군인들의 귀신 수만 명을 끌고 나와 단숨에 적을 물리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이든 당선 호소인도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득표를 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우편 투표 용지와 투표자를 조사한 결과 각 주에서 수만 명이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들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죽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남북전쟁 당시 참전용사도 이번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운영하는 사망자 데이터베이스 및 100세 이상 고령 생존자 명단, 주정부의 우편 투표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우편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줄리아니 뉴욕시장 등 변호인단이 확인한 우편 투표 참가자 중 사망자는 미시간에서 최소 9,500명, 펜실베니아에서 최소 2만 1,000명, 네바다에서 최소 3,062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바이든 당선 호소인에게 표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유명 인사들도 바이든 당선 호소인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모하마드 알리와 라이벌 관계였던 전설적인 헤비급 복서 조 프레이저는 2011년 운명을 달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바이든에게 표를 줬고, 유명 영화배우 윌 스미스의 할아버지 역시 2019년 작고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기꺼이 바이든을 위해 무덤에서 돌아와 투표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물증이 계속해서 튀어나오자 CNN 등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측과 사법 당국이 찾아낸 물증을 반박하는 대신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사기꾼, 거짓말쟁이 등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넘쳐나는 증거 속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빅히트를 했던 영화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저 오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대가지로 몰려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동굴 갔습니다. 빌어가지고 그 지역에 자신이 선조에게 빚을 진 옛날 부하들이 영혼들이었는데 9천을 떠돌던 영혼들인데 자기가 이제 자기를 도와주면 명계로 보내주겠다, 저주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9천을 떠돌던 귀신들이 전부 집결해가지고 수만 명의 오크를 그냥 휩쓸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대역전을 하는 영화가 바로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이든 당선 호소인도 이 연계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9천을 떠돌았는지, 제가 봤을 때 9천을 떠돌 분들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갔었을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을 다시 다 소환해서 자신의 표로 만드는 엄청난 거의 신적인 그런 결과물을 창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 프레이저, 조지 퍼먼,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헤비급 3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 프레이저 2011년에 죽었는데 조 프레이저가 투표를 하고, 윌 스미스 할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리아니 변호사가, 윌 스미스 당신 할아버지 이번에 투표했어. 이런 식으로 윌 스미스가 이제 바이든 지지하니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북 전쟁할 때, 남군 용사인 때 이분이 다시 살아나와서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만 따로 해보니까 지금 전수조사된 건 아니죠. 그래서 미시간주가 최소 9,500명, 그리고 펜실베니아 2만 1,000명, 그리고 네바다 3,062명인데 펜실베니아 아까 이 부정 우편 방송되기 전에 미리 투표소로 돌아온 이런 부정 우편, 이런 것들만 해도 벌써 펜실베니아는 역전을 했는데 여기 다시 2만 1,000명이 죽은 사람이 지금 투표한 게 현재 확인된 것만 이 정도 있으니까 완전히 전수조사를 하면 더 있을 수 있죠.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런 나라가 된 것일까요? 컴퓨터는 개표기를 작동하는 컴퓨터는 분명히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공화당 측 참가인들 전부 몰아내고 나서 정체불명의 차량이 들어와서 우편 투표함을 쏟아내고 거기에는 전부 바이든 표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창문을 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못 보게끔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공화당 측 참가인을 몰아내버리고 경찰이 딱 바리케이드를 쳐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체포해버리고, 어떻게 미국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였는지 저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미시간 여기만 뒤집어져도 36 입니까? 그리고 다른 지금 개각 지역들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지역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저지러 놓았다라고 지금 판단되는 것들이 이 부정 투표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그냥 투표해가지고 미리 이만큼 투표용지를 만들어 놓고 보내는 거.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것 같은 그런 투표용지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고 또는 그 국도변에 숲에다 버리고 이런 거 지금 막 다 찾아내고 있죠. 이런 것들 또 이 버리는 행위들 그리고 이제 개표기에다가 인터넷 연결해서 해커가 투표 자체를 조작하는 것 갑자기 2만 표가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이런 것들 이런 정말 다양한 방법의 부정행위가 이번 사태에 있었다. 과연 전 세계 경찰국가 행사를 하는 미국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경찰서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이런 부정 속에서 서장이 돼서 되겠냐?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불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투표를 하는 모든 국가가 이런 부정행위가 있지 않도록 큰 교훈을 주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중에 그 교황이 현재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영화, 반지의 정, 무슨 정? 반지의 정 말이에요. 그게 나온 내용은 유령, 사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디 보내주겠다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 바탕이요. 전부 다 교황이죠, 교황.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요, 교황밖에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 부정선거하고 미국에 있은 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흐름이 참 너무 유사하고 방법이 그 다음에 미국이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선거 부정 이게 도대체 누가 이래 했겠어요? 누가? 이게 바로 교황의 영향에 있는 예수회가 주도하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교황은 껍데기만 먹고 교황 제도를 한다면은 실제로 그 활동은요 예수회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름은 베네딕트라 하는 이름을 두고 예수회는 감춰져 있는 공식적인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 그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어느 시대에 또 보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웃으면서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때 이런 노력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혜택을 본다 하는 이런 부류가 분명히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회란 이름이 밝혀졌다는 것이 아마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